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분양권 실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매매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하려고 했을 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영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신고하면서 겪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초보 중개사분들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실제로 제가 계약했던 계약서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 헷갈리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오늘은 분양권 계약한 분양권 실거래 신고할 거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프리미엄 입력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옵션, 이런 부분들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입력하는 화면 기준으로 보시면서 헷갈리는 부분만 딱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면 되고, 공동인증서 통해서 로그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클릭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신고 등록 신청인 작성해 주십니다. 신고관청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로그인했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고요. 실명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체크해 주시고요. 도로명으로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일반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인 작성에 매도인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실제 계약한 계약서를 띄워놓고 입력하겠습니다. 실제 영상에는 모두 블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 성함, 주민번호,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주소도 도로명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필수 입력사항만 해주시면 되고,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인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매수인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동일하게 도로명으로 조회해 주셔야 되고요. 매도인, 매수인 두 건의 거래인이 등록이 되었고요. 다음은 공인중개사 작성을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은 중개업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가 있고요. 중개업 등록번호로 하겠습니다.
타입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중개를 했기 때문에 중개사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래 물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종류는 공동주택이고요. 거래 유형은 분양권 전매입니다. 소재지는 방곡동이고요. 검색을 하면 롯데캐슬 시그니처, 번지수를 검색했을 때 건물명과 동호수가 모두 조회가 됩니다. 동호수를 선택하면 평형과 타입, 그리고 전용 면적까지 다 세팅이 되는데요. 그러면 물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2월에 준공이 되었죠. 그러면 이걸 준공 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2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준공 후로 바꿔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준공 후로 검색을 하면 단지가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공 전후로 해서 검색을 하면 단지명과 동호수가 조회가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으로 동호수, 건물명, 그리고 평형정보, 건물 면적 등이 세팅되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준공 후로 바꿔주면 편리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몇 번 해보면서 터득한 방식이고요. 잔머리죠, 뭐.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은 대로 하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분양회사에서 확인한 내용 55,026 55026 제곱미터 적으면 되고요. 토지 계약 대상 면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문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 평형별로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지분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대지권 비율은
적어주시면 되고, 건물 주 용도는 아파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건물 전용 면적은 84.86제곱미터. 우리 분양 가격은 4억 5,500만원 작성해 주시고요.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옵션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합판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가 지급액은 프리미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금액 작성하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실제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매도인분이 손해를 좀 많이 보셨어요. 실제 거래한 금액 작성하겠습니다. 해서 물건 등록, 증정보, 어증 적어주시고 물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일자는 실제 매도인 매수인분 만나서 계약한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 잔금 일자는 명의 변경일, 우리 잔금일하고 명의 변경일 동시 이행하게 되는데요. 명의 변경은 분양사 측의 지정일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 분양사 측은 지정일이 이제 예약을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협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월 7일 날짜에 저희는 예약을 했고요. 이 날짜에 저희 부동산과 매도인 매수인 동행해서 명의 변경과 동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렇게 하면 여기 금액 3,930만원과 여기 금액 동일한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2월 10일 이후 매매 계약건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경이 된 내용인데요. 거래계약서 4본과 계약금 증빙 서류를 첨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4본, 흑백 스캔 문서라던가 저해상도, 부정확한 핸드폰 촬영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바르게 식별이 가능한 문서로만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미리 계약서를 스캔해 두었습니다. PDF, JPG, PNG 파일 모두 가능하고요.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 스캔한 PDF 파일 하나 등록을 할 거고요. 계약서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한방 양식도 가능하고 이체 확인증도 가능하고요. 송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한방 영수증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모두 첨부가 되었고요. 작성 완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제대로 안 된 게 있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모두 확인했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내역 상세 조회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서명하기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공동인증서 통해서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이제 저는 전자서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완료가 되면 공동중개중개사님에게 서명 요청을 하고, 그리고 2, 30분 후에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고관청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반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재등록하고 재서명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정상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해서 계약서와 보관해 두고, 그리고 잔금일 또는 명의 변경일에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전산 입력까지 하나하나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거래 신고하면서 막히는 부분 있거나 헷갈리는 케이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이 되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